자, 오늘은 엠믹스의 대쉬를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믹스의 수많은 곡들이 있는데 왜 대쉬를 선택했냐고요? 그 이유는 이 노래가 제 원픽이기 때문이에요. 앤서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우보다도 저는 이 노래를 더 좋아해요. 왜 악계인 척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워대냐? 오늘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과 변명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 또 장르예요. 시작은 무조건 장르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K-팝의 음악들은 장르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믹스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은 장르가 섞여 있어가지고 장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재밌어요. 장르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그 장르를 특정하고 그 근거를 대면서 설명하고 토론하는 게 이 K-팝을 즐기는 하나의 요소랄까? 갑자기 이렇게 혓바닥이 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노래는 장르가 오피셜로 정해져 있어요. 앨범 소개글을 보면은 이 노래는 올드스쿨 힙합 장르와 팝펑크 장르가 믹스된 장르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자, 끝은 아니고 올드스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올드스쿨 힙합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힙합을 지칭하며 힙합의 초창기와 발전 과정을 보여준 그야말로 힙합의 근본 오브 근본 장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몇 개 들어보시죠. I said I go by the unforgettable name. And this list goes on again and again. But these are the people that we call friends. Skipping a jump, but not play no ball. But b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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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pity bump. It's a brand new treat. 어때요? 굉장히 그루비하지 않나요? 방금 들려드린 이 노래들은 올드스쿨 힙합의 개파조사 같은 음악들이었고요. 리듬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드스쿨 힙합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왜냐면은 이 리듬이 붐배 비트가 아니고 펑크 비트라서 그래요. 이 올드스쿨 힙합 장르는 19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붐배 비트가 접목이 됐고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음악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현대에는 올드스쿨 힙합 하면은 붐배 비트가 결합된 힙합송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Now let me tell you who I am. The B-I-G-D-A-D-D-Y-K-A-N-E. Dramatic, Asiatic, not like many. No tricks in 86, it's time to build. Eric be easy on the cut, no mistakes allowed. Cause to me, MC means move. 어때요? 이제는 좀 익숙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쉬는 붐배 비트보다는 펑크 비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드스쿨 힙합의 현대 버전이 아니고 좀 더 근본 버전인 셈이죠. 그리고 이 펑크 리듬은 실용음악과 출신들이라면 아주 환장을 하는 그런 비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악계가 될 수밖에. 자, 그러면은 펑크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브라스 섹션. 자, 펑크 장르의 큰 특징은 드럼, 베이스, 브라스 섹션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드럼이랑 베이스는 올드스쿨 힙합 장르에서도 중요한 특징이니까 제외하고 본다면은 브라스 섹션이 남습니다. 대쉬에서는 이 브라스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요. 다른 악기와 호응을 해서 유니즌으로 찍어주는 파트가 많아요. 이 브라스 사운드는 다른 장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펑크 장르에서 나올 때가 훨씬 더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리듬감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색채를 챙겨줄 수 있는 아주 사기적인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노래에서 사용된 예시를 잠깐 들어볼까요? 와, 간만에 들으니까 진짜 죽이네. 랩. 자, 이 노래에는 일단 랩이 거의 안 나와요. 아니, 랩이 거의 나오지도 않는데 힙합이라니. 솔직히 힙합이라는 거는 이 랩이 적극적으로 좀 나와줘야지 힙합이라고 좀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랩이 없는 힙합 장르? 당연히 존재하긴 해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인스트루멘탈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쉬의 멜로디를 보면은 랩보다는 R&B 요소가 있고요. 특히 애시드 재즈 음악에서 들을 법한 멜로디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일단 멜로디의 난이도가 장난 없죠. 이 음을 짚어내는 것도 어려운데 적절한 톤으로 부르지 않으면 느낌을 살리기가 어려운 난이도예요. 그리고 이 베이스의 무빙도 같이 듣고 있으면 진짜 극락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2절 벌스에도 랩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렇게 힙합 장르를 표방하면서도 랩을 최대한 배제한 이유는 엠믹스의 보컬 실력을 마음껏 뽐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믹스팝,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나온 장르가 벌써 몇 개입니까? 근데 아직도 더
남았어요. 2절 후렴 다음으로 팝펑크 장르로 체인지 되거든요. 이게 진짜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그 전에 파트들은 일렉 기타가 안 나와요. 원래 펑크 장르에서는 일렉 기타 잽잽이가 나와줘야지 맛이거든요. 이 리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되게 나오기 마련인데 여기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잽잽이가 안 나왔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체인지 되는 파트를 위해서 안 나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꿈보다 해몽인 셈인데 이 두 개의 파트가 사운드 색깔부터 뮤비 색깔까지 완전히 대비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지 않으면 믹스팝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단순히 비슷한 느낌을 내는 두 개의 장르를 합치고 이거를 믹스팝이라고 칭하면은 대중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그런 곡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제가 엠믹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웬만하면 합쳐지지 않을 장르를 유기적으로 이어내는 쾌감이 있어야지 진정한 믹스팝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지션. 이 노래는 또 트랜지션이 맛집이에요. 사실 맛있는 거로 따지자면 맛있는 부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부위는 진짜 별미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1절에서 2절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잠시 들어볼게요. 여기 나온 악기는 마치 EP처럼 들려요. EP는 일렉트릭 피아노의 약자인데요. 다른 악기들은 싹 브레이크되고 딱 혼자 나와가지고 느낌 빡 내주는데 진짜 지립니다. 지려요. 마치 펑크 장르의 노래에서 즉흥 솔로를 할 것 같은 그런 라인인데 이런 라인은 K-팝에서 자주 듣기가 힘들거든요. 어때요? 건반 사운드가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만약에 이 노래에서 건반 솔로가 나왔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지 적삼 다 적시고 작업실까지 이사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몰라요. 그 다음 트랜지션은 2절에서 브릿지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의 엠믹스의 노래에서 다른 장르로 체인지될 때마다 나왔던 그런 파트죠. 근데 대시가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길게 끌지 않고 최대한 짧게 쳤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한마디를 통째로 써가지고 이 파트를 가져왔었는데 여기서는 두 박자 안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더 다이내믹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엠믹스가 점점 발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믹스팝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에 없었던 류의 음악을 하려는 거여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런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파트입니다. 결론! 자, 한 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엠믹스의 대쉬는 올드스쿨 힙합과 팝펑크가 결합된 믹스팝 장르이다. 힙합보다는 펑크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브라스 섹션 때문이다. 이 노래는 랩보다는 멜로디 요소가 훨씬 부각이 되어 있으며 R&B와 애시드 재즈의 장르에 영향이 있어 보인다. 두 개의 대비되는 장르를 훌륭하게 이어붙인 완벽한 믹스팝송이다. 자, 오늘은 엠믹스의 대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번 분석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좀 부실하게 느껴지고 제 음악적 지식의 한계가 좀 느껴져요.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고 대단한 음악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